이제 물권의 효력입니다. 교재는 73쪽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교재를 이것저것 많이 보지 마시고 이 교재 하나를 반복해 보세요. 교과서 한 번 볼 때 이거 3번 볼 수 있어요.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상 말씀드린 것이고 학원에서 실제 강의해 보면 그렇습니다. 교과서 두꺼운 내용을 다 알지도 못하고요. 어디에 뭐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건 200페이지밖에 안 되잖아요. 반복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정말 효과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중에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만 모았기 때문에 시험은 결국 이 안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맞추시면 한 75 이상 다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믿으시고 반복해서 뭐 3번, 4번, 많으면 5번 보겠다. 처음에는 한 번 보기 어렵지만요. 2번, 3번 보시면 금방 볼 수 있어요. 하루에도까지가 다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거 200페이지 금방 볼 수 있죠. 그래서 자꾸 책을 읽으셔서 이 책이 눈에 선하도록, 우리 하는 말로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소리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사람도 가까이 있어야 정도 들고 싸워가면서 같이 사는 마시는 거이지, 떨어지면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하물며 책이란 것은요, 멀리 하게 되면 당연히 내용을 알 수 없죠. 늘 가까이 하고 접해야 된다는 거 반복해서 3번, 4번 보실 수 있고, 그러면 민법은 확실하게 잡을 수 있고요. 민법만 잡히면 중개사 시험 공부는 거의 다 끝난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물권의 효력. 물권의 효력은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간단하죠?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만 봐도 안 되죠. 저당 설정 받아야 되잖아. 저당권 물권이고 차용증은 채권이니까 당연히 물권이 채권 우선하죠. 다 그런 건 아니고 거의 그렇습니다. 저당권을 설정받는 것이 단순한 차용증 받는 것보다 낫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물권은 채권에 우선한다가 가장 기본이고요. 그런데 예외도 있어요. 임차권을 등기한다든지 환매권 등기, 대학 임차인 같은 경우는 물권을 우선할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나중에 배우죠. 등기된 임차권, 등기된 환매권과 대학, 이게 뭡니까? 인도와 주민을 갖춘 주택 임차인 등은 물권에 우선하는 경우가 있죠. 여기는 뭐 이 길이니까 2길 오전 0시죠. 하루 차이 있긴 하지만요. 예유가 있긴 있다. 그러나 원칙은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그런 얘기가 됐고요. 자, 물권 길이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어렵습니다. 여기는 제가 일반 교재와 달리 비교를 해놨습니다만 굉장히 어렵고 많이 틀리죠. 혼동하신다고 제가 바로 이어서 그림도 그려놨습니다만은 소유권과 저당이 충돌합니다. 이 충돌한다는 얘기 무슨 의미냐면요, 충돌한다. 이게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소유권과 제한물권 충돌, 소유권과 제한물권 혼동. 완전 헤매버려요. 진짜 혼동돼요. 그래서 제한물권을 저당으로 바꿔놓으시면 소유권과 저당이 충돌한다. 무슨 소리죠? 아파트에 내가 저당을 설정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그럼 이제 나는 채무자고 은행이 채권자인데 은행 쪽에서는 나한테 이자 받죠. 꼬박꼬박 이자를 받습니다. 나눠서. 나는 어떤 이익이 있나요? 원금을 빌려서 활용하죠. 은행은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이자를 받죠. 서로 줬죠. 지금은 평화로운 관계지만. 그런데 내가 원리금을 은행에 갚지 못하면 은행에 경매 들어오죠. 뭐가 우선합니까? 그게 어떻게 되죠? 은행에서 아파트를 경매하게 되면 아파트 소유권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과 저당이 충돌한다는 얘기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서 은행이 저당권을 실행한다는 얘기 되기 때문에 그 경우는 무엇이 우선하죠? 당연히 저당이 우선하잖아요. 그래서 소유권과 저당권이 충돌한 때는 저당이 우선한다. 반대로 소유권과 제한물권 혼동이 될 때는 제한물권이 소멸합니다. 아파트 또는 사무실 전세 등기했거든. 전세 등기. 살다 보니까 괜찮아요? 사무실 괜찮아? 그러면 내가 전세권을 설정받은 내가, 즉 전세권자 건물을 삽니다. 그러면 전세권을 가질 필요 없잖아요. 내가 내 건물에서 세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소유권과 전세, 즉 제한물권이 혼동되면 제한물권 소멸입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림을 보시겠어요? 제한물권 길이는 먼저 성립한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1번 저당은 2번 저당에 우선한다. 간단하죠? 그걸 보시면 돼. 1번 저당은 2번 저당에 우선한다. 1, 2번을 나누는 기준은 시간적으로 누가 먼저 했냐가 중요하잖아요. 점유권은 특이합니다. 점유권은 배타적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권이 없어요. 아파트 소유권과 점유권도 같이 있을 수 있고 또 임차권과 점유권도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점유권은 배타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우선권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8가지 물권 중에서 독특하죠.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다. 왜? 배타적이지 않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권은 우선적 효력이 있지만 점유권은 그렇지 않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림을 통해서 충돌과 혼동을 보시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중요해요. 충돌과 혼동이 시험장 가면 완전 혼동돼 가지고요. 엄청 많이 틀려요. 저도 예전에 전공 모의고사 많이 냈고요. 금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의뢰가 들으면 되는 거죠. 이거 만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 많이 냅니다. 제가 문제 내면 보통 최고가 90점 정도 나오게 하죠. 그때 많이 써먹습니다. 헷갈리게.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과 저당권이 충돌합니다. 충돌? 아까 말씀드렸죠? 아파트에 저당을 설정해 놨다. 그러면 나는 아파트 소유권자이고 은행은 저당권자인데 지금 평화롭죠? 나는 돈 빌려서 사업을 위해서 쓰고 은행은 이자 받잖아요. 근데 내가 원리금 못 갚으면 경매 들어오죠? 그럼 보시죠. 을의 소유권에 갑이 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근데 충돌한다는 얘기는요. 소유권자가 빚을 갚지 못하니까 이놈이 경매 들어오죠? 없어지잖아. 날라가잖아. 그렇죠? 경매되면 소유권 뺏기잖아요. 그런 뜻이야. 그래서 소유권과 저당이 충돌하면 저당이 우선한다는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아파트에 저당 설정했다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니까 은행이 아파트를 경매해버리면 소유권 날아간다. 소유권과 저당권, 즉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저당권이 우선한다. 그런 얘기 되겠고요. 다음에 혼동이 어렵습니다. 혼동이. 자, 보이죠? 소유권과 전세권의 혼동. 이 전세는요. 아파트 전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파트 전세 없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아파트 주인이 전세 등기 해주면 되지만 그러나 잘 안 해주죠. 사무실 전세 무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 세입자들은 아파트 주인이 전세 등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사 들어가고 주민등록 플러스 확정일자를 갖추잖아. 그럼 2기로 전 0시부터 대형이 생기죠. 왜냐면 아파트 주인이 전세 등기를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도 전세 설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세는 사무실 등기한 전세를 말하고요. 내가 어떤 사무실을 전세 등기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다 보니까 괜찮아. 그럼 내가 그 건물을 매수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나는 전세권자이기도 하고 건물의 소유권자이기도 하다. 그러면 나는 내 건물에서 내가 전세 사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가 소멸되면 되겠습니까? 전세권. 그것이 바로 혼동이죠. 그래서 소유권과 전세가 혼동되면 뭐가 없어진다고? 전세 없어져요. 자, 보시죠. 을의 건물에 갑이 전세를 들어왔습니다. 그랬다가 을의 건물을 사용해 보니까 좋으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샀어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죠.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에 갑의 전세권 소멸된다. 그런 얘기 되겠네요. 뭐만 남고 소유권만 남어. 그렇지 않으면 갑의 입장에서는 자기 건물에서 자기가 전세 사용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다시 한번 소유권과 저당권이 충돌하면 저당 우선, 그리고 소유권과 전세권이 혼동되면 소유권 우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헷갈리죠? 이 정상입니다. 이 정상이고 공부가 상당히 되신 분들도 여기 나면 헤매는 경우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주의해 보시기 바라고요. 소유권과 저당권이 충돌하면 저당 우선, 그런데 전세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전세 소멸,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잘 보시면 어려운 건 아닌데요.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이 헷갈려가지고 엄청 많이 틀려요. 수업 시간에 제가 이 시간에 강조한 내용만 잘 보셔도 여러분 뭐 7, 80은 다 나옵니다. 저는 목표가 그냥 여러분들이 평범하게 40개 중에 30개 정도 맞추시도록 하는 게 제 1차적인 목표입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면 90 이상도 나오죠. 작년에 보니까 92.5 맞은 분들도 뭐 두세 분 계시고요. 그러나 92.5를 맞아 붙건 60을 맞아 붙건 붙는 거 똑같죠. 상관없고 뭐 60점도 잘한 것이고 92.5는 더 잘했지만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시고 그냥 75점 정도를 목표로 두시면 무난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